함수의 뜻. 세 번째, 정의역, 공역, 치역. 이번에는 함수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배우게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뭐 정의역, 공역, 또 함수값이라고 하는 용어를 배웁니다. 또 치역,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자, 집합, 뭐 대응 마찬가지로, 집합이란다. 대응, 함수 마찬가지로 집합이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고, 화살표, 방향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F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치면 보통 왼쪽, 뭐 꼭 X, Y가 아니라도 돼요. 뭐 A, B였을 수도 있고, 뭐 두 집합이 같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합 두 개가 있다는 건데 주로 왼쪽에 있는 집합을 X로 많이 나타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공식,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A에서 B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긴 해요. 집합 두 개가 있는데 이 집합 두 개 중에서 왼쪽에 있는 집합, 출발하는 집합인 거죠. 이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집합, 얘를 공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무조건 집합이에요. 뭐 어떤 문제에서 정의역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원소만 띡띡 쓴다. 그럼 틀린 거죠. 정확하게 집합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공역도 마찬가지고요. 자, 함수 f 땡땡 x 화살표 y에서 이 집합 x 왼쪽에서 출발하는 집합 요거를 정의역, 집합 y 오른쪽에 도착하는 집합 요거를 공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 공역이라고 합니다. 얘를 먼저 보시면 이런 함수가 하나 얘가 들어져 있네요. x라는 집합이 이렇게 1, 2, 3으로 되어 있죠. y라는 집합이 이렇게 A, B, C로 되어 있네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점을 찍어놨는데 점은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요. 대응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왼쪽에 있는 원소 1, 2, 3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건 정확하게 함수가 되는 게 맞네요. 이 함수를 F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소문자 F를 써서 보통 이름을 많이 쓴다 라고 했습니다.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얘는 함수도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정의역은 뭐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의역은 1, 2, 3이라고 하는 집합이 되는 거고요. 공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공역이라고 하는 것은 A, B, C가 되는 겁니다. 정의역, 공역. 정의역, 공역. 왼쪽에 있는 게 정의역, 오른쪽에 있는 게 공역이 되는 거죠. 대응 관계를 기호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1이 A로 가는 거고요. 2도 B로 가는 거고요. 3도 A로 가는 거고요. 물론 여기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걸로 가보십시다. 치역. 치역이라는 게 뭐냐? 함수에서 정의역 X의 원소 X에 공역 Y의 원소 Y가 대응할 때, 뭐 예를 들면 1은 A에 대응하는 거고요. 2는 B에 대응하는 거고, 3은 A에 다시 대응하는 거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대요. Y는 fx처럼 나타낸답니다. 무슨 얘기냐? 다 기억하죠? 네. 왼쪽 걸 보고 얘기를 하죠. 1하고 A가 대응이 되어 있는데 A는 F1과 같이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F1은 A라고 써도 뭐 상관이 없는 거죠. F1이라고 하는 것과 A라고 하는 것이 같은 거다라는 뜻인 거예요. 또 이 화살표는 2가 B에 대응되는 거죠. 그러면 B는 F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물론 F2는 B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얘는 A는 F3, 그러니까 A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A 같은 경우에는 F1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F3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요 A는 F1이 되는 거고요. B는 2에서 왔으니까 F2가 되는 거고요. 다시 A는 3에서 왔으니까 F3도 될 수 있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가 몰려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함수가 아닌 건 아니에요. 왼쪽에서 다 1, 1, 1이기 때문에 함수가 되는 게 맞아요. A는 F1로 표현할 수도 있고 F3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거. 요 Fx, 그러니까 요 A나 요 B를 통칭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얘네들을 함수값이라고 부른다고요. 함수값. 정확하게는 A는 1과 3에 대한 함수값이 되는 거고요. B는 2에 대한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C는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얘는 함수값이 안 되는 거죠. 누구도 C한테로 화살표를 보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C는 함수값이 안 되는 거예요. 함수값이 되는 거는 A하고 B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세 번째로 치역이라고 불러요. 치역.
치역은 당연히 공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함수값이 되는 것들, A는 1과 3으로부터 뭐 두 군데서 받았다고 해서 뭐 두 배로 쓰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얘는 하나의 함수값인 거죠. 대신 1에도 함수값이 되고 3에도 함수값이 된다. 아, 얘는 함수값이 두 번 되는구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역은 A, B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함수값들만 모아놓은 새로운 집합, 이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죠. 당연히 공역 안에 부분 집합으로 존재하겠죠. 당연히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형태가 주어져 있을 때, 대응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걔가 함수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함수가 되었다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용어나 이런 식의 기호들을 좀 더 알아두면 좋겠네요. 한 번만 더 복습하자면 처음엔 어떻게 했었어요? 1A 이렇게 표현했었다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A는 F1이다 또는 F1은 A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자라는 얘기죠. A가 F1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화살표에서는 2가 B로 간다. 이거를 B는 F2다. 또는 F2는 B다 라는 식으로 표현해 주자. 앞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자 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걸 마지막으로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맨 밑에 있는 참고를 잠깐 봅시다. 첫 번째, 함수 F의 정의역이나 공역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그냥 함수 F라고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만 표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정의역, 공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정의역은 fx가 정의되는 모든 실수 x의 집합, 그 다음에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보통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정의역만 주어져 있고 공역이 주어져 있지 않아. 그러면 공역은 뭐가 되는 거다?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또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요거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역인데 대신 계산할 수 있는 것만, 정의되어 있는 것만. 요 말이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들죠? 정의되는 모든 실수 x의 집합, 정의되는 이란 말이 왜 들어있을까요? 나중에 요거는 함수가 관계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한 번 더 추가로 설명해 보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설명했던 거. 치역은 당연히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끝.